자,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회원님들? 자, 또 다른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시작점에 와 있는데, 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익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볼라님 반갑고요. 덕만이님 반갑습니다. 찌님 반갑습니다. 네, 쌈바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9월 둘째 주 스케줄이죠. 자, 일단 보게 되면, 어차피 선행지표들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 이제 몇몇 개 좀 발표됩니다. 발표되는데, 어차피 다들 딱히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우리들에게 좀 영향을 줄 만한 게 뭐가 있냐. 자,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결이죠. 자, 이에 따른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재밌는 사실은 다들 지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해외 증시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갭 하락으로 좀 시작되었습니다. 갭 하락으로 시작되었는데, 자, 시작점이 2332포인트였죠. 마이너스 2.6%에서 시작되었는데, 자, 마이너스 2.6%에서 시작됐어요. 자, 마이너스 2.6%에서 시작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마이너스 1.15로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갭 상승이 아주 컸다라는 거죠. 네, 조이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좋은 흐름들 보여줬는데, 분위기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에 따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마이너스 3.7%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에 시작되었는데, 종가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 0.9로 양봉을 좀 크게 그리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약하지 않았는데, 이 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아주 용기 있는 행동에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왕개미님들이죠. 자, 소위 왕개미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지수는 갭 하락으로 시작되었지만 양봉은 큰 양봉으로 반등을 만들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보면서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라면, 우리 그 초울트라 개미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외국인들에게 놀아나다 우리 시장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보게 되면 뭐 괜찮았어요.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 선물이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목요일 날도 대략 뭐 4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7천억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장중에도 보게 되면 뭐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들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외국인들 뭐 현물 쪽에서 뭐 매도를 했지만, 선물 쪽 포지션은 그래도 이틀 동안 1조 원 정도의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뭐 생각해도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이번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풍부한 유동성이 지수보다 좀 강하다라는 거죠. 이런 풍부한 두 가지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고, 아무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목요일 이전에 이제 뭐 롤오버 하지 않을 물량들이 일정 부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와줄 수는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2 회의가 또 있죠. 자, 22뿐만 아니라 이제 FOMC 회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전체적으로 좀 경기 부양에 따른 경기 부양 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 발언들을 8월에 나왔던 좀 긍정적인 신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이 나올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뭐 그렇게 심리적인 뭐 빅스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차피 뭐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심리적인 부분이고, 빅스 지수 꼭 뭐 상승한다 해서 뭐 지수가 뭐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당히 좀 심리적인 요소가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순간적으로 뭐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 부분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 만기일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다. 왜? 목요일과 금요일날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물량, 현물에 대해서 매도하는 건 상관없어요. 외국인들은 어차피 요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뭐 과거에 비해서 소위 이제 한머니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롱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최근 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뭐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선물의 움직임을 보고, 이 선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는 외국인들의 모습들을 보자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더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돌아오는 한 주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이내믹하면서도 재밌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차피 뭐 시장은 어차피 뭐 분봉상 그리고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워낙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가 그러면 뭐 안정적이냐? 어차피 뭐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해외 증시가 내려가면 우리도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장중에는 금요일날 보게 되면 마이너스 2.2까지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5.6으로 32평은 좀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32평을 좀 깨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지만 마이너스 1.27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27이죠.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는데 이 정도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원님들. 자, 그리고 S&P 500 다우존스 보면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땠냐 그러면 애플을 보자면 애플도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도 마이너스 2.18, 장중에는 마이너스 7%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일단 단기적인 저점 신호는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페이스북도 잠깐 볼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88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이 아랫꼬리를 상당히 좀 강하게 달면서 다들 보면 반등의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망치 형태를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아랫꼬리 상당히 좀 길게 달았다라는 거죠.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3일 동안 엄청난 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마이너스 18%나 하락했는데 일단 좀 지지 흐름이 좀 나와줬고 2.78까지 반등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여준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이다 라고 좀 봐야 되고, 자,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증시가 여기서 많이 꺾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지수 반등이 좀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또 하락폭이 또 컸던 부분들을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달러 대비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인데, 크게 걱정할 내용들은 없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고, 금 가격도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자면 WTI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원자재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8%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유가가 좀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벌러덩 안 좋아진다든가 하락을 한다든지 동조화 현상이 좀 많이 둔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지금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수소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그게 다 이제 풍력 에너지까지 지금 친환경 에너지 관련 내용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국내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지수 동조화 현상은 차츰 무디어지고 있다. 무디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가 얼마만큼 또 움직임을 보여주냐에 대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안 좋다,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WTI가 서부 텍사스주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해외 증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갭 하락으로 시작됐지만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갭 약간의 약보합으로 시장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약보합으로 시작하든 광보합으로 시작하든 보합권에서 시작하든 간에 일단 기관 쪽과 외국인들이 포지션의 어떤 변화는 좀 감지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옵션 만개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기관 쪽은 거의 관망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기관은 이제 거의 뭐 관망 대응할 거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떤 포지션을 좀 대응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 일단 선물보다는 선물에서 내일도 지속적인 매수 대응을 해준다면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으로 우리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물시장의 움직임보다 선물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또 했어요. 자,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일단 이낙연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1% 더 넘게 지지율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 정도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재명 관련주도 내일 한번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뉴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거래소에서 KRX, BBIG, K 뉴딜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자, 업종별 3개 종목씩 이제 모두 12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2차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LG화학, 삼성에스테, SK이노베이션인데, 자, 이들을 좀 담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LG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좀 내려갔어요. 갭 하락으로 시작되긴 했는데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래서 2차전지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양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또 강한 매수가 이루어졌죠. 강한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LG화학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에스테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얘네들 2차전지에서는 얘네들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얘네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거가 2차전지 쪽에서는 별 중요하지는 않다 라고 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LG화학이라는 겁니다. LG화학이 진정으로 좀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가져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던 부분들, 최근에는 다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8월달에도 강조드렸습니다. 2차전지 강한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중소형주 빼고는, 중소형주 쪽 빼고는 일단 뭐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있겠지만, 일단 LG화학이라든지 지금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지금 대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소의 KRX, BBIG, K 뉴딜 지수가 발표된 부분들에서 2차전지 분야는 유일하게 좀 상승을 좀 잘 못했어요. 못했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이 세 종목을 좀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 박스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런 박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흐름들이었고, 자, 그에 따른 이제 아직까지는 저점 신호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뭐 대응을 한다면 뭐 75만원 이하의 가격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한다면 한번 좀 박스권의 저점 신호로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볼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응하기는 살짝 부담스러운 감도 있다.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상 움직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셀트리온도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도 못 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는 분위기 아닙니다. 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우리가 좀 대응하기에는, 지금 대응하기에는, 그렇게, 뭐,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슈화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상승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는 발생한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 SK 바이오팜이 또 금요일날 좀 상승했죠. 자, 그야말로 따상을 했던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 따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뭐 직원들이 뭐 회사를 퇴직하니 많이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기관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자, 개인과 외국인들은 차익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투신과 연기금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물량이 계속해서 4일 연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심은 SK 바이오팜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곳은 누구겠습니까? 기관이라는 거죠. 기관의 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다음 주 이번 한 주도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관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상은 지금 현재 이평선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 초록색 선이 이제 매직 라인이라고 합니다. 매직 라인. 자, 제가 만든 이제 매직 라인 기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매직 라인을 이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준다. 거기에다 거래량까지 동반된다. 이건 상승이라는 거죠. 상승이라는 신호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관 쪽에서 주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조금 전에 보셨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SK 바이오팜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뭐 그렇다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에다가 내재 가치가 뭐 하락한다든가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SK 바이오팜에 좀 더 기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SK 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 해서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어떤 뭐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이 뭐 나쁘고 SK 바이오팜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된다면,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현재는 SK 바이오팜이 이번 주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만원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주가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대응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하지 마시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SK바이오팜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뭐 그런 흐름들이고, 자, 그렇다면 인터넷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도전비전, 자, 이 세 종목이 또 편입이 되었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3.1%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자, 마이너스 5%로 좀 시작되었죠. 일단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외국인도 지금 대응하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뭐 좋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수의 움직임에 동조화를 이루면서 좀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양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죠. 투신 쪽은 지금 뭐 8월 20일부터 해서 지속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연기금도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슈화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끝났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분이고, 일단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카카오 이제 차기적으로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카카오 M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대기하고 있는 카카오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자회사만 하더라도 지금 93개나 됩니다. 93개. 93개 중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게 상장시키고자 하는 회사가 대략적으로 한 13개 정도로 얘네들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상장이 되면서 대략 한 2, 3년 안에 거의 뭐 상장을 시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카카오의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상승과 그에 대한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전문가인데, 네이버보다는 이제 카카오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이번 4월달부터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뭐 이때만 하더라도 뭐 15만원 정도 하던 15만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 40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온다기보다는 뭐 행보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요일날 지난주에 어느 정도 뭐 충격, 임팩트를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뭐 그에 따른 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일단 행보 구간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보 구간. 그래서 뭐 여기서 엄청난 어떤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대응은 좀 자제하고 뭐 차분하게 대응하실 롱 포지션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뭐 조정 줄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건 괜찮지만 지금 현재 너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말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거기에다 지금 현재 더존 비전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전. 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거에 너무나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너무나 돈을 또 잘 버는 회사였기 때문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2만원, 3만원 할 때도 엄청나게 좋아했었고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존 비전. 자, 그랬던 더존 비전이 지금 또 KRX에 자, 일단 뉴딜 펀드에 편입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큰 종목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대단한 종목이죠. 더존 비전. 국내에서는
자, 더전비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보시면 회계 쪽에 회계 쪽이고 기업들의 어떤 프로그램 쪽인데 뭐 거기다 이제 빅데이터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 통해서 뭐 도전비전이 자, 카카오와 네이버와 함께 좀 편입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좀 약간 시장에서 어웨인데 좋다. 기업은 상당히 좋다. 라는 내용 때문에 뭐 연기금이 무진장 많이 매수를 해줬죠. 재밌는 사실은 개인들보다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투신마다도 58,000주가 들어왔고 연기금마다도 10만 주가 들어오는 엄청난 그야말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상승했을 때 차익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개인들도 일부 물량이 장중에는 크게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차익 매도하면서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드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뭐 도전비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이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워낙 도전비전이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형성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원래. 아닌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실적은 어차피 엄청나게 좋고 기업의 내재 가치도 엄청나게 좀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인데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까지는 살짝 뭐 조정은 좀 나아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에 따른 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어떻게 움직여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장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기는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하지만 뭐 이 위치에서 좀 더 외국인과 기관에 특히 기관에 적극적인 매수가 있게 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해외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여주었고 어느 정도 단기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행보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이 크게 매수 대응을 하는 종목은 크지 않다. 종목은 크게 없다라는 거죠. 크게 없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게 되면 좀 더 재밌는 또 행복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은 어차피 선물 포지션만 제대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현물에 대해서 뭐 매도를 치든지 말든지 그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관 쪽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냐, 물량들을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냐, 이 부분들이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BBIG K 뉴딜 지수에서 게임 종목들이 또 편입이 된 부분들이 NC소프트랑 넷마블과 펄어비스 이 세 종목입니다. 자, NC소프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뭐 최근 들어서 뭐 거의 뭐 1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가 현재는 좀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주가를 상승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도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자, 최근에 가장 또 강했던 종목이 어떻게 보면 넷마블이었습니다. 자, 넷마블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넷마블은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거의 M&A 기업 인수 합병하는 회사로 볼 수 있을 만큼 넷마블이 엄청 좀 강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카카오
자,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카카오뱅크, 조만간 또 카카오뱅크 상장 얘기가, IPO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카카오뱅크도 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넷마블. 뭐 얘네들은 뭐 안 들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빅히트도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조만간 이제 상장할 텐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들고 있죠. 그래서 넷마블은 이거 참 재밌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이런 이제 상장을 통해서 넷마블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본격화되고 있고 차익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가 지금 현재 기관 쪽 물량 흐름이고요. 자, 아래가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현재 넷마블이 지금 다들 차익 실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누가 매수하고 있냐?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자,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물량이 좀 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말자.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고, 일본과 이평선 간에 지금 현재 약간 계류율도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해서는 뭐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했던 부분들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이번 주에는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전체적인 게임주들이 뭐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으로 좀 약간 박스권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를 좀 볼 텐데, 자, 펄어비스도 그동안 보게 되면 하락폭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락폭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뉴딜 펀드에 포함이 되면서, 자, 장중에는 거의 뭐 20% 가까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흐름들이었고요. 자, 그에 따른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는 분위기였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모아가던 흐름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계속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좀 반대죠. 자,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기관 쪽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실적을 아주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물량을 또 대량으로 또 금요일날 또 매수가 물량이 좀 들어왔죠. 자, 대량 매수 물량이 좀 55,000주, 뭐 그동안 뭐 4,000, 3,000, 2,000 이러면서 좀 조금씩 매집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연기금이 엄청나게 좀 들어왔고, 그에 발맞춰서 투신까지 함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금 현재 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뭐 펄어비스도 이번 주에는 한번 좀 공략해 볼 만한 게임주 중에서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상승했을 때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연기금에서 강력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자, 그에 따른 투신도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펄어비스가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좀 즐거운 수익 내기에 좀 괜찮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이번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자, 대응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뭐 분위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뭐 거래소, KLX, BBIGK, 뉴딜 지수에 포함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그에 따라 지금 ETF 상품들이 좀 나옵니다. ETF 상품들이 나오는데, 자, 미래에셋 자사운용이라든지 삼성 자사운용 쪽에서 좀 9월 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해서 ETF 상품이 미래에셋 자사운용 쪽에서는 ETF 상품이 5개나 나오고요. 자, 5개나 나오고, 삼성 자사운용 쪽에서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라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또, 판매가 좀 잘 되고,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일단 좀 긍정적으로는 지금 주변에서는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KRX, BBIG, K, 뉴딜 지수는 이번 한 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차별화는 이루어지니까요. 무조건 BBIG 종목이라고 해서 다 올라간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특히나 기간적인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은 해볼만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 바라고요.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 만기일이 있다 해서 그렇게 이번 주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소위 해서 우리 개인 울트라 개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슈퍼 울트라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정 받을 때만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 받을 때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없습니까? 자, 아무튼, 이번 주 한 주가 긍정적입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한번 또 정치 테마주 또 움직일 것 같네요, 분위기 자체가. 정치 테마주 매주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주니까.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슈들 좀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도 즐거운 한 주가 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간 수익률 1위를 오자마자 지금 했던 부분들인데 더블 수익률 1위를 했던 박수원 대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